예, 예, 오세근입니다. 저도 오늘, 자체도 그렇고, 앞에 두 분 토론 내용들은 앞에 못하는 생각이 나요. 제가 토론을 준비한 내용은요, 저가 이제 전선 활동한 지 한 만 2년인가 된 것 같은데, 제가, 이게 내부 토론이니까, 제가 이제 전선 활동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많은 얘기를 해보고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전선에 계신 분들의 정치의식이 굉장히 다양하고,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 오래되신 분들, 여기 뭐 이런 분들, 아주 그냥, 제가 볼 때 이 우리나라의 최고 수준의 이론가들 비롯해서 있고, 또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잘 모르시는 전반적인 뭐 어떤 그런 분들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저 나름대로. 그런 고민들을 이제 정리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저희도 되게 이제 사람들 만나면서 전선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들, 그러나 좌파 정치들이 계신 분들 만나면서 생각하는 게 되게 의아한 게 뭐냐면 지금 자본주의 위기라고 다 얘기해요. 여러 가지 지표들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러면 과연 사회주의 혁명은 언제쯤 가능할까 그래서 물어보면 몇 대는 힘들어. 한 1, 200년 걸리지 않겠다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또 나는 이게 매치가 안 되고 자본주의는 위기고 당장 자본주의가 무너질 것 같은데 사회주의 혁명은 1, 200년 이후에는 가능할 것 같아. 이게 좀 말이 맞나요? 저는 그런 상황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자본주의 위기는 절대 당장 혁명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고민하는 게,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치주의에, 저는 이제 지금 노동조합 운동은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고 봐요. 조직률은 민주노총 5%밖에 안 되고, 전체가 다 10몇 %밖에 안 되지만, 나름대로 발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치조직의 역할, 이 규모가 작지만, 제대로 하고 있는가,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데, 저는 정치조직의 역할은 앞에 발제에 나오는 것처럼, 혁명적 시기는 저는 20년을 이제 하루로 압축시킨 그런 날들이 온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제, 제가 지금 보험회계사 노조하면서 조직을 새로 이렇게 노조를 만들고 하고 있잖아요. 그거 하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노동자들의 의식이, 진짜 투쟁의 과정 속에서 엄청나게 급진적으로 발전합니다. 평소에 제가 뭐 일반 설계사들 많이 만나지만, 그랬던 설계사들과 저는 제가 경험했는데, 노동조합을 만들고, 집회를 하고, 하나생명 같은 거 천망봉을 치고, 경찰들하고 부딪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진짜 의식이 엄청나게 발전해요. 진짜 저는 이 20년을 하루로 압축시킨 그 날들을 진짜, 좀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 노동자들 우리가 지금 보면, 이래갖고 혁명이 언제 가능할까 싶지만, 한번 투쟁이 돌입하고 폭발하기 시작하면, 그 과정 속에서 노동자들의 의식이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다. 곧바로 사회주의 의식까지는 발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불과 몇 달 또는 1, 2년 내에도 가능하다고 봐요. 제 주변에 있는 이 설계사들, 제가 만나서 개인적으로 얘기하면요, 싸우는 동기들은요, 제가 자본주의 얘기하고, 노동자과 노동조합 얘기하면 처음에는 관심 많이 하지만, 좀 지나다 보면 금방 또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근데 그게 이제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죠. 필요는 해. 인정을 해요. 근데 가능할까 해서 이제 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지,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토론문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앞에 있는 발제 1, 2에서는 어떤 자본주의 위기나 이제 그런 것들 얘기하셨고, 발제 3에서는 이제 민주노총의 투쟁 방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잘 아시는 분들 있지만, 정리 차원에서 혁명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아주 짧고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봤어요. 너무 간단해서 논란의 여지도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러시아군 같은 경우는 이제 1905년에 피해 일요일을 거치면서 이제 판제 숭배 사상이 이제 무너졌죠. 그리고 그때 소비에트의 어떤 초기 소비에트라는 어떤 조직 형태가 처음 이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05년 10월에 우리가 10월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1905년에 이제 두마가 개설됐죠. 그래서 이제 그 1905년 혁명이라고 얘기하고 그때 이제 많은 언론 출판 결사 조합의 결성의 자유가 이제 보장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세계 대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7년에 2월 혁명에서 이제 노동자 병사 소비에트가 이제 결성이 됐죠. 그리고 그러면서 그 두마 임시위원회하고 소비에트가 같이 이제 임시정부의 정부 탄생해서 이제 협정하여 임시정부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년에 레닌이 이제 4월 태제를 발표하죠. 그 흔히 말하는 이제 이중 권력 상태에서 이제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연결된다라는 이제 레닌의 발표가 있었고, 그다음 10월에 그 임시정부를 점령을 하죠. 근데 그때 이제 의외로 평화적으로 혁명이 권력이 넘어갔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자료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난 막 무장 대립이 있었던 게 아니고 뭐 겨울공장 들어갈 때 약간의 무장 충돌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평화적이고 다시 말하면 대부분 다 그냥 당연하다고 느끼는 거죠. 소비에트 권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7년 11월에 재헌회의가 선거도 실시돼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다들 재헌의회에 대해서 이제 재헌의회를 하기를 원한 거죠. 그리고 그 선거 결과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볼셰비키당은 24%밖에 지지를 얻지 못했고 이제 사회혁명당이 한 40%를 얻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 이제 농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지지하는 사회혁명당이 40% 지지가 얻었죠. 근데 18년 1월에 이제 재헌의회에서 이 소비에트에서 제안한 피착지 근로인의 권리선언이라는 이걸 통과시켜라라고 제안했는데 이 재헌의회에는 사회혁명당이 주도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냥 소비에트에서 재헌회의를 해산시켜버린 거예요. 해산시키고 소비에트가 이제 피착지 근로인의 권리선언을 승인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소비에트가 실질적인 입법과 어떤 모든 어떤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이제 사회주의 혁명의 단계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제가 요새 얘기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 그냥 쭉 연결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87년 여우랑쟁과 대통령 시선제 이제 미진노조. 이거 뭐 우리나라 역사니까 너무나 잘 아실 텐데,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퇴진 운동이 있었는데, 87년에는 군사독재 투쟁, 민주화 투쟁 속에서 실제로 이제, 민주화 투쟁, 대통령 시선제 정치했죠. 그리고 그 속에서 그때 당시에는 아직 민주노조가 많이 없던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어떤 실현하는 방법으로 민주노조 건설을 요구한 거죠. 그래서 민주노조가 엄청나게 건설되면서 전노협까지 발전되는 그런 과정들이 쭉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박근혜 퇴진 운동도 있었는데 박근혜 퇴진 촛불혁명, 박근혜 퇴진 운동도 그 저변에는 노동자 민중의 어떤 불만들, 요구들이 집중된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박근혜 퇴진을 시켰는데 이 박근혜 퇴진 운동이 노동자들의 요구를 실현하는 과정으로 나가지 못했죠. 그럼 저는 그냥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민주노조로 노동자들의 요구를 실현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본주의 철폐다 이제는. 자본주의 철폐를 통해서만이 지금 노조법 위조 개정, 그 다음에 뭐 임금 인상, 그 다음에 고용 불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직접적으로 그 자본주의 철폐를 주장해야 된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슬로건 내는 것도 좀 다듬어야겠죠. 대중적인 언어로. 근데 어쨌거나 본질적으로는 이제는 자본주의 철폐, 노동자 권력, 노동자 국가 수립이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제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것이 현상적으로 나타난 게 지금 이제 노동당에서 내건 사회주의 후보,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사회주의 상황 전진이라는 것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사회주의라는 것들을 이제 어떤 슬로건으로 제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뭐 여기 계속했지만 노동당에서 사회주의 후보 내걸었을 때, 제가 볼 때 막 그거에 대해서 엄청난 막 반공 이데올로기나 반대함을 가진 사람들 별로 못 봤어요.
그냥 그래 사회주의. 저는 그 영향 중 하나가 문재인 빨갱이도 굉장히 크다고 봐요. 문재인 빨갱이 하도 욕하다 보니까 문재인을 빨갱이라고 하다 보니까 문재인 지지자들도 빨갱이는 뭐 나쁜 건 아닌가 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그 본격적인 자본주의체와 노동자 국가, 노동자 권력을 제기할 때가 이제 됐다는 걸 제안하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그 노동자 국가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또 고민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거 러시아 혁명에서 이제 소비에트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권력을 잡았는데, 저는 뭐 소비에트가 딴 게 아니라고 봅니다. 대중투쟁을 이끄는 투쟁기구가 소비에트라고 봐요. 새로운 권력을 내가. 그러면, 전 이번에 뭐 박근혜 퇴진운동 당시에 이제 우리 국민운동, 박근혜 퇴진 비상 국민행동이라고 이제 출범하고 그것이 이끌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새로운 권력의 맹학 아닌가. 여기에 이제 민주노총이 들어오고 모든 어떤 대륙 계층의 대표들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자신들의 요구를 어떤 실현한 방법으로 박근혜 퇴진을 해서 자신들의 요구를 실현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박근혜 퇴진 운동의 결과는 민주당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이라면 자신들의 요구를 할 거라고 기대를 했던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다 무산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한 번 다시 이제 투쟁이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저는 그 아까 전에 뭐 지금 노동자들의 요구 많죠. 그리고 민주노총 총파업 중요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요구들이 결국은 국가 권력, 정치 권력의 문제잖아요. 노동자들 투쟁해야 돼요. 투쟁해야 하는데, 총파업을 하고 하는데, 그거 중요하죠. 근데 그것을 법 제도로 실현시키는 건 결국 정치 권력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럼 우리가 지금 싸우면 또 민주당이 권력 잡는 거야. 근데 민주당 한번 해봤더니 안 돼. 그럼 뭘 해야 되지? 총파업을 하면 좋아. 총파업을 하는데 그 총파업하고 그 윤석열 퇴진 투쟁 결합해야 되는데 윤석열 퇴진 투쟁 결합하면 결국 또 민주당이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 딜레마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는 저는 이제 노동당 슬로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정권이 아니라 체제를 바꿔야 된다. 양명수 위원장이 얼마 전에 ILO 어디 가서 그 얘기 했더라고요. 노동자 조직대팀에 의한 체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슬로건들 저는 굉장히 좀 확산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이 치권하는 게 아니라 우리 노동자 민중의 대표가 권력을 잡는 체제전을 하자. 그것을 통해서 아까 전에 말한 주택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 총고용 보장. 지금 민주당이 이런 거 못 하잖아요. 이런 걸 할 수 있는, 체제 전환, 노동자 민중의 대표들이 권력을 잡는 것들을 실현하자는 것을 좀 강하게 주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고요. 이거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그냥 참고로 지금 좌파 조직들이 사회주의 정책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데, 저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도, 1가구 1주택 정책 좋죠. 총고용 보장, 노동시간 단축, 총고용 보장 좋습니다. 이런 거 갖고 논쟁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우리가 정치 권력을 잡아서 그 다음에 고민하는 문제지. 지금 1가구 1주택 정책이 맞냐 틀리냐, 토지 정책이 뭐가 옳으냐 맞냐, 이거를 논쟁하는 게 저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참고로 공산당 선언에 나와 있는 게 보면, 공산당 선언에서 막스가 얘기한 거 보면 1차적인 것은 정치 권력의 저항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게 있다. 토지 소유를 폐지하고, 누진과세 적용하고, 상속권 폐지하고. 지금도 연결되는 거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좀 다른 것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을 논쟁하는 거는, 그 시대와 계급 투쟁의 상황에 따라서 논의하는 문제지, 지금 우리가 이런 걸 논의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그냥 어떻게 정치 권력을 잡을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잡기 위한 진짜 광범위한 투쟁들, 저는 말씀하신 현장 단위 투쟁도 되게 중요하고, 민주노총 총파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총파업을 통해서 우리가 정치 권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형태의 정치 권력을 세울 것인가를 논쟁하고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번에 이제 의회의 의회 한계에 대해서 잠깐 하는 건, 저는 이제 선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만, 선거 공간이, 지금의 일반 대중들은 선거에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요구를 발전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요. 그렇다면 그 선거를 완전히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선거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문제를 통합하고 그 선거 공간에서 우리 선거 오히려 국회가 아니고 새로운 체제 전환을 위한 새로운 국가 권력을 사게 된다는 것을 선거를 하시도록 봐야죠. 그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이제 민주노조 운동의 의혹항의를 쓴 건 뭐냐면, 우리가 아직도 민주노조 건설이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은 지상 최대의 가제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민주노조 건설이라는 것에 좀 목매달지 말자. 노동자 충분히 활용해야죠. 민주노총을 통해서 총파업을 했지만, 민주노총이 아닌 우리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권력기구를 만들어보자. 이런 것들로 좌파라면, 노동조합에 있는 사람들은 뭐 그런 고민 안 하겠죠. 그렇지만 좌파 또는 사회주의 정치조작이라면 그런 것들을 좀 실력으로 내걸고 같이 토론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